지금 이 떡밥은 300에 100, 그 다음에 물 400, 반틈 나누어서 GD 50 추가. 자바가 많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유지력을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천천히. 우리 아들이 갈린 차 한 타기에다가 졸라든 건데. 옷이 좀 작네. 크기가. 갈린 차 타고 갔다 왔네. 와, 진짜 힘들어. 지난 사호인가? 와, 이제 목격자 없죠. 빨리빨리 팔고 왜? 응? 왜? 저게 내가 몰아보니까 리얼 디젤이야? 저게 진짜 상남자 있잖아. 그래. 낚시꾼들이 저거 타는 이유가 있다. 근데 몰아보면 진짜 야, 그러니까 말라티 저 해줍니까? 진짜. 제가 막 좋은 차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낚시 뭐 타보고 이런 걸 좋아해요. 운전 좀 합니까? 손길에 농도 좁은 데 가는데 잘하던데. 얘 면허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차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 게임에 트럭 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엄청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웬만한 어른들보다 차에 대한 감각이 더 좋아. 아빠가 왜 그거 잘하라 그랬잖아. 2000cc 안으로 빨리 가는 거. 응. 쉬워. 동회전 타이밍만 잘 잡으면 힘이 빠지는 데가 딱 있어. 자님이 운전 잘하신다. 나는 뭐 아직. 야, 모르겠지. 테스트. 한번 테스트 하더만은 오, 자님. 아니 차? 못 봤는데 내가 풀로 운전해. 어. 일단 아빠 차한테 내가 진짜 실망했어. 진짜 크게 실망했어. 내가 그 모트라인의 그 아저씨가 어. 카니발은 진짜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나. 어. 내가 얘기했잖아. 초보자들에게 심주가 좋은 이유가 일단 목내림을 한목까지 내리는 연습을 하기에 좋거든요. 톱의 굵기와 밥의 크기를 맞춰서 구사하는 게 이 낚시의 기본이니까
그걸 연습하려면 이런 심주가 좋죠. 지금은 이제 잡어도 많고 작은 고기도 많으니까 목내림 한목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구사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든 한목을 맞춰야 되는데 톱이 가늘면 침몰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톱의 구경이 어느 정도 확보된 튜브 톱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이 바닥에 채비를 붙이는 경우가 아니면 좀 두꺼운 튜브톱, 지금 제가 사용하는 스탠다드 심주 같은 저런 톱을 사용하시는 게 이 낚시를 익히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초보자들은 우선 한목 나오게 만드는 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중간에 입질이 나오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한목까지 딱 가서 멈춰 주느냐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지금처럼 잡어가 많은 곳이면 그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털리잖아요. RV 독점이라 가지고. 지금처럼 목내림이 안 되면 실패입니다. 그리고 목내림이 안 된 채로 시에나랑 저렇게 실패하는 게 반복이 되면 고기가 떠올라 버립니다. 아, 이 낚시는 고기를 내가 원하는 공간 안에 모아둘 수 있어야 되는데 목내림이 안 된다라는 말은 그걸 점점 띄워 올려서 공략이 어렵도록 만드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일목까지 떨어지도록 목내림을 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잡어가 많으면 유지가 안 되고 지금처럼 저렇게 휘둘리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저때 밥이 견뎌줘야 되죠. 견디다 보면 입질이 딱 나옵니다. 지금도 목내림이 약간 부족한 상태로 끝나버렸거든요. 밥이 아직도 좀 남아 있으니까 저런 움직임이 나오지만 이미 이건 별로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옆에 아들이 오랜만에 낚시를 해본다고 옆에 저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못 보고 있어서 입질도 놓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아들을 한 번씩 데리고 나와줘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제 낚시도 꾸준히 보장을 받습니다. 맞는 비유잖아. 그럼 파란색 아래에 있는 카메라 치지 마. 동원 받을 때야? 그래. 잘 들어서 가, 그대로 가. 지금 아들 채비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네 앞으로 가. 아니 들어 밑에를 봐야지. 바닥에 붙는다니까. 위에가 문제가 아니야. 한쪽만 보면 안 돼. 그거 해줘. 이제 저는 제 낚시에 또 집중을 해야죠. 아, 지금 못해. 생각을 해봐야지. 낚시할 때는 낚시에만 집중해라. 전 뭘 해야 될 때 어? 거기에만 집중하는 아니 내가 일부러 촉촉하게 해놓은 거 그거 쓰라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관없어. 호코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투척도 참 좋고 15척으로 왜 귀여워? 떨고 넣기 한다는 게 뭐 그리 쉽고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차 소리 난대? 자 보세요. 목내림이 조금 과하면 저렇게 가져가 내려가 버려요. 근데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는 일목을 유지하고 있죠. 손에 들어주고 있더라고. 그 커서 보기. 더 하니까 더. 예, 예. 근데 이 대 있죠 호코. 예. 보통 사람들은 무거워할 것 같아. 우다하는 소리 듣기 되는 거. 네. 근데 대가 부드러운데 강한 거 있죠. 호철보다 더 무겁고 네. 더 안에가 얇은 느낌. 이거 괜찮나? 굉장히 강하지. 네. 무게가 그 카본이 말리면 두꺼우니까. 그래. 카본 두껍다는 느낌. 여기 도토리 뭐 그거보다 약간 더 커도 돼. 그거보다. 목내림을 일목까지 내리는 건 똑같고 사이즈가
사이즈는 소란스러우면 그걸 버티게 모양은 또 아까 지금 물방울 같을 때 그죠? 소란스럽지 않을 때는 천천히 내려가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밥의 특성과 밥달기 모양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안 내려가죠. 이렇게 하면 떡밥의 크기를 좀 더 키우거나 저처럼 후를 좀 넣어서 확산을 더 주면서도 쉽게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일을 합니다. 다녀보면 이제 감자만 가지고 하면요. 아 그래? 두들겨 맞다 보면 깨질 수 있고 안 깨지게 하려고 하면 치대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후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게 깨지지 않고 버티면서 풀림이 나옵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식은 사실 GD보다는 모질이가 나을 수 있는데 저는 점도 계열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덜 만지려고 모질이 대신 GD를 사용한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모질이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 저도 목내림이 제대로 구사가 안 되고 요거도 안 있어요. 올라와 이거는. 못 시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시키려니까 조금 더 이렇게 단단해도 되는 돼, 이 거예요. 밥은. 안 부드러. 쌍용차 기아 카니발은 엄청 시끄러운 차란다. 원가스니까 제 밥이 뭐 많이 커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갈린 그 차가 렉스톤이랑 같은 거죠 사실상. 렉스톤이지. 나는 진짜 다음에 렉스톤 타고 싶다. 렉스톤에서 뒤에 자르고 화물만. 찌가 제법 서 있다가 저렇게 급하게 하는 건 붕어들이 위에서부터 많이 덤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붕어만 들어와 있으면 이런 식의 템포로 구사를 해도 되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렉스톤 붕어만 들어온 게 아니고 알붕어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더 버텨줘야 됩니다. 렉스톤 비싸다. 근데 문제는 올해 경향이 떡밥이 크면 손해 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전날 야, 떡밥을 크게 하는 거를 좀 꺼려 하면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낚시가 어렵게 됐어요. 차분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쫑알떡거리지 말고. 제가 떡밥 많이 만지지 말라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찌의 번잡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보세요. 번잡함이 줄어들면 이제 나온다. 그래도 크지 않은 붕어지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또 붕어. 집어를 더 시키고 싶은데요. 제가 집어를 더 시키면 우리 아들은 고기 잡기가 더 힘들어져요.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긴 낚싯대를 줄 수도 없고 사실 저랑 딱 붙어서 낚시를 하면 올해같이 이 안 좋은 낚싯대 컨디션에는 더더욱 그래요.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죠. 눈이 계속 아들한테 가서 또 붕어 붙네요. 아직 사이즈는 작은데 해보죠. 근데 생각보다 밥달기를 예쁘게 합니다. 느리긴 해도. 자, 일단 찌의 소란스러움이 줄어야 되는데요. 그 작은 거 한 마리 걸고 나니까 다시 소란스러워지죠. 바람이 멈추게 더워지기 시작하네. 그 말은 지금 죽는다 이제. 붕어가 무리지어 막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건든 입질이 안 나오네. 이 아랫바늘을 또 달아야 되겠다. 일부러 중통을 시켜놨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잘못했어요. 어분을 넣어가지고 잉어가 좀 있거든요. 여기 잉어를 실컷 잡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 방금 입질이야. 그 짧게 탁 했지. 아 날카로운 게 입질이네. 날카로운 입질이야 그래. 이해도는 아주 빨라요. 제 아들답게.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죠. 첫 투척보다 지금 투척이 약간 더 점잖아지죠. 다 아니야. 붕어가 들어오면 조금 더 점잖아집니다. 콩해, 콩. 근데 중요한 건 목내림이 어렵죠. 지금 랜덤, 아니 그 폭은 랜덤인가요? 콩은 랜덤이야. 엄청 막 마이크로 보세요. 대류 바뀌었어요. 또 반대로. 좀 큰 거 온 것 같아. 1 마이크로미터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퍽 먹지는 못해요. 집어는 됐어요. 제가 원래 낚시를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40에 55거든. 다 예년에 해보던 곳이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올해의 경향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네. 목내림이 오랜만에 그 저수지에 가면 해야 돼. 작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워낙 잘 먹는 곳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못 먹어요. 좀 해야. 그러니 밥을 함부로 키울 수도 없고 목내림 폭을 적당히 내면서 먹는 사이즈를 맞추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카니발은 확 앞에 내가 나와 있는 느낌이고 넥스토는 픽업 지금도 휘둘리죠. 약간 내가 좀그 세단 탄 것처럼 얘는 그게 더 낫겠네. 입질을 내려면 단차를 지나치게 좁히는 것도 안 좋거든요. 버스 타는 거 좋아하잖아. 지금 밥달기 할 때 타당 소리가 단차를 보면 단차도 15는 줬단 말이에요. 카니발 보여줘. 카니발은 원래 시끄럽고. 카니발 타당 소리가 없잖아. 프레임 바디가 아니니까. 그래도 아빠 차를 너무 비싸지 말았네. 몇 년 더 타야 되는데. 아니 나는 카니발이 그런 차가 몰랐어. 어떻게 픽업트럭 화물차보다 더 시끄럽게 만들 수가 있냐? 아주 카니발 시끄럽다고 계속 잔소리야. 애가 타는 차. 카니발이 그러니까 그 뭐야 좀 시끄럽습니다, 많이 원래. 아빠들이 신이 나갔잖아. 버스 세우고 자, 저렇게 목내림이 되어주기만 하면 애들이 뒤에 타가지고 어쨌든 붕어라는 애가 나오긴 해요. 네. 아, 위에 알붕어고. 그러니까 이 낚시는 여름일수록 목내림을 시켜내는 게 낚시에 집중해야. 중요한 거죠. 지금 들어가는 떡밥의 크기는 1.3cm 정도 더 잡아야 돼. 됩니다. 두 마리 잡아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잡아야 돼. 맞바람이 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던졌습니다. 이 다시 달아. 이게 뭐 수다 떨면서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다. 제가 이런 아빠입니다. 여러분한테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크기도 거의 2cm 들어가네. 입질이 계속 붙네요. 높은 구간이에요. 저걸 더 깊게 눌러서 입질을 내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목내림을 깊게 냈기 때문에 이건 공략할 수 있어요. 다리? 지금 보시면 입질이 정말 많았잖아요. 아, 쓰레. 지금 다 흥분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저럴 때는요, 저렇게 많은 것들 중에 깊은 구간을 노리고, 깊은 구간에서 나오는 목내림을 노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밑에서 확 잡아당기는 아니, 그 버스는 느낌이 종이 나는 뭡니까? 입질을 어디 공략하는 게 운전하십니까? 해법입니다. 제가 초보자들한테 시켜보면 15는 뭐예요? 뭐가 입질인지 구별이 안 된다. 특히 알붕어들 많은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붕어 입질 폭이 큽니다. 큰 애들이 들어오면 얘는 왜 이런 걸 외우고 있을까요? 큰데 지금 위에 있는 애들이 더 공격적이거든요. 저기 짧게 탁탁 끊어치는 거 말고요. 밑에서 확 잡아당기는 형태. 방금 저겐 좀 저거 놓쳤- 저걸 놓쳤어요. 저게 입질입니다. 그거 한 번이 떡붕어였고 나머지는 다 알붕어인데 그걸 놓쳐버렸네.
지금처럼 번잡한 상황에서는 입질을 구분해내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같이 낚시터에 왔는데 큰 고기는 안 붙고 알붕어와 여섯치 뭐 이런 그죠? 작은 붕어들이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제일 안 좋고 어려운 거죠. 여덟치 이런 게 나오면 딱 느껴집니다. 찌의 움직임이 달라요. 얘는 근데 좀 가늘고. 지금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자, 콕콕콕콕 이런 건 다 거르고 저런 것도 다 아니에요. 확 밀어올려? 잡아 당겨야 돼요. 그것도 입질이야. 방금이 조금 더 올려, 컸어요. 입질이야. 그렇지만 그럼 아직 아니야. 챔질할 만한 정도의 게 아니고 찌가 막 움직이면서 저렇게 뭘 잡아당기 이런 거는 줄건드림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정지가 되고 커진다 점점. 그 자리 한 쿵 자리를 하는 게 집어야 돼. 입질이에요. 어. 근데 그거는 크게 안 나온다 그지? 집어가 덜 돼서. 오늘은 집어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 번잡함 속에서 어떤 게 입질인가 왜? 그걸 한번 보시면 공부가 좀 되실 거예요. 그거 보면 들어올리는 연습.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면 지금 같은 복잡 필요 없어. 상황에 처할 때가 아주 많을 겁니다. 크기가 크게. 찌가 서 있는 중에도 쿡 해버리죠. 목내림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저거를 먹는 사이즈를 맞추면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돼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 낚시지만 시소 지금 같은 경우는요. 나는 맨날 짐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 눈금을 육목에 맞추는 게 낫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한 차라리 더 큰 밥으로 공략하는 게 좋거든요. 가족이 크는 경우 찌 부력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고 갈림 저건 뭐 개인용. 부력은 사실 부족하진 않은데 갈림 집에 승합차 있잖아요. 오목 맞추던 것을 육목으로 바꾸어 놓으면 목내림 폭을 깊게 하기 위해서 떡밥의 나도 크기도 집사람 커지지만 커지면 목내림도 확실히 더 깊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싶어. 목내림이 가능해진 떡밥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오목이랑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투싼 하나 사주면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좀 쉽게 생각한 것도 있고 수다도 떨고 이러면서 차 커봐야. 집중을 못 하니까 저런 부분들을 놓친 거죠. 근데 기아 디제는 다 시끄러워. 어쨌든 사륜 하나 사주면 되나. 하등 낚시와 상관없는 차 얘기. 아 밥이 약간 더 무거운 게 낫네. 지금 저는 밥을 더 무겁게 가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밥이 더 크고 무게감이 있어도 버틸 정도가 낫다는 거죠. 키가 날카로운데 그게. 찌맞춤은 면목을 해라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찌에 대해서 뭐 부력점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 떡밥을 운반하기 좋게 하고 입질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찌는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지 입질 보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목내림이 잘 안 되죠. 밥을 좀 더 키우고 알고 엄청 크네 진짜. 버텨줘야 되는데 내려가다가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알붕어는 어떤 잡어보다 무섭습니다. 목내림이 잘안 될 정도야. 보통은 알붕어를 보면 좀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 뭐 딱히 잘못된 거 없는데. 비중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제 1차로 절반 있던 밥은 다 썼고요. 이제 남아있던 나머지 반으로 하는데 그냥 하기보다는 비중을 아예 늘려서 구사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척을 좀 뿌려줍니다.
많이 뿌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조금만 살짝 뿌려서 저렇게 그냥 가볍게 돌려주면 됩니다. 수분이 좀 없다 싶으면 손물 한번 쳐주고 그 정도면 훨씬 상황이 좋아집니다. 그래. 또 없을 것 같아. 왼손으로 동글동글하게 해놔야 돼 미리. 근데 저리 크게. 아, 잘하네. 와, 이거 오이 밥 많이 쓰네. 잡아가 말게. 낀거. 아이 이런. 큰게 안 오네. 그러니까 이게 좀 하면 그죠? 들어오고 빠져주고 이래야 일이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각도기에 고리가 하필이면 저기에 이제 맞바람이 붑니다. 아들 녀석에게 입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못 지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제가 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질 구별이 어렵습니다. 워낙 찌가 번잡하게 지금 입질 저거 다 입질인데 알붕어일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저런 것도 입질은 맞거든요. 늦었다고? 많이 들어갔는데. 아 그럼 늦었을 수도 있고. 지금 저도 저런 식이니까 무슨 소리요? 티? 저요? 그래요? 제 낚싯대에서 소리 난다고 갈림이 이거? 제가 뒤에 한번 봐야 되겠네. 챔질할 때 그 소리 저한테서 나요? 때 끝이 물에 딱 찍힐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른 낚싯대 소리랑 호코의 소리가 조금 다른 거죠. 챔질할 때 한다고? 네, 챔질할 때. 아니야. 들어보게. 아들은 입질을 못 읽어요 아직. 지가 다 강하게 움직이니까. 자, 오래 서 있죠. 서 있는 동안도 떡밥은 계속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밥 달기를 잘해야죠. 유지가 되도록. 너무 오래 서 있죠. 이건 털린 거라고 봐야 돼요. 우와, 열기. 이 소리요? 네. 그 소리 난 다음에 찍 하는 거가. 갈림 참 예민하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내또 나더라고. 어. 조금 뻗어 던지니까 어깨가 살짝 나오죠. 지금처럼 내려가 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좋죠. 번잡함 없이 뭐 방금 한 콕 그 다음에 큰 입질 나오고 이러면 딱 이상적이에요. 이거? 뭐지? 물 때린 소리 아니었어요?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여기서 낚시하면서 느낀 게 작년보다 화이트 노이즈가 훨씬 작네요. 새 소리들은 들리는데 벌레 소리가 덜 들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끊어치는 거를 구별해야 돼요. 끊어치는 걸. 알붕어는 넘는 사이즈들이 그래도 나오죠. 한 마리 걸었어요, 아들. 챔질할 때 다 가볍게 내가 들지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더 스피드, 파워보다 스피드.
설명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죠? 고기한테 너무 여유를 주면 안 돼요. 약간은 지금은 아들이 랜딩을 하면서 텐션이 살아있어야 돼. 여유를 줬어요, 줄에. 그래서 빠져버렸어요. 아 내가 안 땡겨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가 맘대로 놀도 내둔다고. 그다음에 지가 반응을 해서 응. 아밥 잘 달았나 보다. 다음엔 훨씬 잘합니다. 소질이 기본 있습니다. 자세가 좋다. 밥 달기에 엄청 신경 쓰고. 저기서 안 털리고 구사를 저 정도라도 하는 게 잘하는 거죠. 아이고 빠졌다. 저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납니까? 고기는 조금 들어왔어요. 근데 대형어들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6치, 5치 요런 애들이 알붕어를 겨우 넘어서는 수준의 애들이 들어온 건 맞아요. 걔는 딱 야물딱지고 좋은데. 이게 손잡이가 가느니까요. 잡고 놀기가 좋아. 한 12척 손잡이 느낌? 배가 좀 가늡니다. 얘는 제가 진짜 들고 알아보니까 고법사 최신형 무게감이 있죠. 딱 그게 더 가늘어요. 이것도 가늘고 이거보다 더 가는 건 야나기. 야나기도 되게 써보고 싶어요. 목내림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목내림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밀어 올리죠. 보통일걸요. 이러면 다음 투척에서 유지력을 더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밀어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타나 관리가 안 됩니다. 아, 조금만 덜 만지니까 목내리면 안 되네. 먹이기 쉽게 하려고 유지를 살짝만 줄여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다. 좀 있으면 니한테로 고기가. 큰 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거 거지 애들 치면 딱 들어오면 뭐. 고기는 시간이 지나면 들어옵니다. 입질. 방금 입질. 봤지? 두둑 그래 쿵 했잖아. 꾹꾹 이게 아니고 그냥 쿵. 정신 하나도 없죠 옆에서. 절도 있어요. 절도가 있어. 그래도 아들이랑 저렇게 다닐 수 있는 게 즐거움이죠. 밑에 잡아당기는 자 이렇게 거야. 목내림이 돼야 돼요. 집에 가 뻗겠네. 밥에 힘이 안 오지 뭐. 저럴 때 쿡쿡쿡거려도 챔질을 하지 않고 두는 이유는 난리는 쪼매난 게. 힘이 더 작아져야 헛방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뭐야? 똑같아. 단톡봉. 사이즈가 다 아쉽죠. 나오는 거야? 자, 쿡쿡쿡쿡쿡 이러는데 저걸 처음에 챘을 때 헛방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걸러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 모시고 와가 되는 거야? 아직 입질은 하지만 먹기에는 좀 크다는 거죠. 맞아 그래. 우리도 그래 얘기해. 이 저수지 앞에 닭이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 이 저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데요. 어디서 들은 거 같아.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자, 좋은 건드림 확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입질이에요. 저런 거 말고 밑에서 확 잡아당기듯 빨려 들어가는. 목내림이 다 안 됐습니다 지금. 저것도 약해요. 마지막에 게 조금 그나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경박하고 고기가 작기 때문에 약하게 나오는 거죠. 6치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이즈는 찌가 번잡하게 움직여도 그 중에서 입질을 골라내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그때는 남자 항상 지조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제 아들이 지금 첫날이라서 그러니까 그것만 말이 많아요. 오디오가 쉬질 않는데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데리고 다녀 보니까 몇 살이든 상관없이. 출조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낚시를 조금 더 알아가잖아요. 말수가 확 줄어요. 전날은 첫날이라서 잘하는 사람 만나면 당연히 배워. 이제 목내림이 필요합니다.
아, 강하게 찍어버렸어요. 내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운전면허 따고 강하지만 이렇게 커지지 않네. 입질 같은 입질이니까 바로 챔질한 건데요. 운전면허 밥을 더 키우는 게 필요한데 고수증이 많으시네. 좀 애매하네요. 지금 차에 에어백이 7개가 탔어. 제가 보기에는 8분의 6목을 하고 밥 사이즈를 약간 더 키워서 목내림을 확실하게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수다를 떨면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집중력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멀쩡하게 돌아가죠. 그래도 뭐 아들하고 떠드니까 재밌다고 정신이 좀 팔려 있죠. 그때 카니발 폐차했죠. 아 기억나. 심주 튜브는 신성이 정말 좋고 자, 저것도 입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목내림을 더 시켜주지 않으면 우아저리가 되기 때문에 입질. 이 입질이 참 좋은 입질이었는데 이게 헛방이 났네요. 네. 자, 목내림을 깊게 시켜서 상황을 만들었는데 헛방이 나면 저 상태에서 밥 사이즈는 유지를 하면서 풀림을 살짝만 열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물에 때리니까 지금처럼 소음이 있으면 그게 그 섬세하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조금만 열어주면 풀려버리고 목내림 안 돼버리고 조금 더 만지면 과해지고 이런 거죠. 이게 대가 약간 훌렁훌렁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부드럽습니다. 대가 호코가. 그런데 허리 힘이 강합니다. 요번에 입질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노란 마디쯤 오면 쿵 찍어주는 게 공식인데요. 목내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구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땅 때리면 그 찹. 밥 사이즈를 살짝 더 키워야 됩니다. 이럴 때는. 밥 사이즈를 키우면서 풀림을 오히려 약간 더 살려주고 그런 같으네. 밥달기를 좀 더 겉면을 매끄럽게 하고 이게 사실 노지에서는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인데 실제로는 그걸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아직 건드림 좋고요. 저것도 아주 좋은 건드림, 먹기 위한 건드림들입니다. 전부. 입질은 더 강하게 나오게. 입질 확 들어가 버리죠. 입질은 네, 그 초리 때 물이 닿는 소리. 딱 소리가 나네요. 물에 초리 때가 챔질 후에 다시 물에 닿을 때요. 요거는 한 7치 되겠네요. 소리. 맞아. 그러니까 이게 로드 쪽이 저 끝에 있죠. 저기가 무겁고 저기 힘이 빡 들어가 있어요. 로드 자체가 소금은 무크톱인가? 그래서 그러나? 갈견이 아니고 갈견이 한 마리 잡고 다그 챔질 거기다 목줄 열리도.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약간 저 갈견이 같고 그지? 예. 대신에 밑에 요 심주 있죠. 그거 예 맞아요. 심주 자리 뜸하게 있다가 오 나이스. 서래 서래. 엄청 걸리네. 이제 아들이 고기 얼굴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크기는 작아도 제가 턱 빼 좀 빠진다. 바늘 잡고 싹. 손맛을 조금 느꼈나요 이번에? 심주는 단순하게 접근하십시오. 지금도 그 바닥에 그 작은 고기인데도 몇 번 투척해야 한 마리 나오거든요. 연타가 아니라 바늘만 딱 대가 그만큼 밀도가 였다는 거죠. 없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이제 불리고 올라오면서 그지? 대류 바뀌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반대로 가잖아. 이렇게 딱. 입질. 저 입질을 구별하는 게 참 어려운데 이 잔챙이들이 저렇게 많은데요. 저거보다 약간 큰 사이즈 얼굴 보기가 힘든 거예요. 두 바늘 처음 달아놓은 거지. 대류가 바뀌었거든요. 아, 맞다.
지금 바람 부는 방향은 그대로인데 대류가 하류에서 상류로 쳐 올라가는데 대류가 바뀌고 나서 긴 바늘이 훨씬 입질 빈도가 높거든. 갑자기 공백이 확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커팅을 했지만 한 7번 정도 6번 정도 투척할 동안 제대로 된 입질이 안 나왔어요. 물론 뭐 찌는 소란스럽지만 그래도 붕어 입질 같은 그죠? 확연한 입질은 안 나온 거죠. 네, 이번에 입질은 굉장히 짧았죠. 야야야야. 뭐고 이거? 이거 힘쓴다. 꼬랑지가? 꼬랑지 몸이네. 몸이네. 왜 이렇게 힘을 쓰나? 몸에 걸렸습니다. 짧은 입질을 챔질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크게 가져가는 게 낫네요. 나머지 똑같아.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빠른 속도의 것도 챔질해봤는데 별로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붙여서 당겨. 바늘을 엄지로 바늘을 붙이고 엄지로 고정을 시킨 채로 당겨. 그렇지. 확 갈라 90도까지. 그렇지. 이게 손에 붙으면 나중에 빨라져. 10초 만에 빨라. 밀어 올려줘. 아니야. 더 밀어 올려. 그 정도까지 가능해. 일단 반응이 빨라졌네. 집어가 되네. 아까보다. 입질. 방금 입질. 두 놓고 내려갔잖아. 봐. 오, 이거다. 그래. 아까보다 크던데. 찍어줄까? 아, 원래 이빨 없어. 이빨이 없어. 아니야, 그만이야. 그리고 너는 조금만 크게 틀면서 창문 막 열어.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알아? 아빠 이런 사람 보고 욕한다?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입질 같이 보이니까 요번에 좀 무거웠거든요. 근데 희나리도 그렇고 떡붕어들이 이렇게 설거릴 때가 많아요. 엄지로 딱 고정을 해. 엄지로. 그 바늘. 저렇게 빠져버리고 하니까 항상. 특히 동그랗게 하고 그렇지. 엄지를 가지고 바늘 잡는. 저는 바라사를 쓰면 저런 일이 더 많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엄지를 잘 써야 돼. 그래서 그동안 90도로 확 끝까지 안으로 들어가진다. 그렇지. 맞아. 그건 알아. 근데 이게 흐트러지잖아. 네가 동그랗게를 못해서 그래. 아직. 근데 밥을 상당히 예쁘게 답니다.
요만한 이거랑 똑같은 길이 있다.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거. 제가 기존에 있던 15척을 다 정리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아들 쓰라고 남겨뒀어요. 하나를. 다이와 천봉전경식. 그게 상당히 좋거든요. 쓰기가. 비싸지도 않고 성능도 아주 충실하고. 내가 큰 걸 잡아서 이봉 사진 찍어달라 해야 돼. 칠월 지나면 다시 좀 선선해지나? 7월 지나면 더 덥나? 7, 8월은 덥지. 자, 높은 구간에 고기가 많죠. 일단 작은 애들이. 그래서 내가 차를 사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 선글라스 끼고 음악 크게 틀고 다녀. 이 선글라스 뭐 니한테 잘 어울리나? 이 타나에서도 집어가 돼야 되고요. 뭐란데? 아저씨가 이런 아니야. 곳은 떡밥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보시면 애들끼리 보면 아저씨지. 템포도 빠르고 밥 양도 많고 본유에 어린애들이 봤을 때 물고기인데 어른들이 봤을 때 혼입질도 많고 그렇죠. 어른이랑 어린이의 그 이거 차이 진짜 크구나. 그거를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자, 이 낚시는 심주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낚시라. 진짜 꽁이네. 아까 그 연속으로 나면 저거야? 무조건 목내림을 깊게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하여튼 꽁이야. 낙하 중에 입질을 공략할 때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 일목만 나올 때까지 눌러놔야 됩니다. 특히 이런 지금 활성에서는 저기까지 가야 돼요. 무조건. 저녁에는 벌레가. 커지질 않네. 뭐 고기가 5치, 6치면 6치인 대로 6치, 7치면 7치인 대로 롤 아이템 중에 3위. 일단은 저 타나에 있는 요만한 것만 애들이 잡아도 돼, 사무야. 조금 나아요. 아까 그것만 해도 손맛 좋대. 좀 전에. 신규에서 설명하는 3일체 기능. 지금 내가 그걸 지금 설명해야 되겠니 여기서? 아 그래? 낚시할 때만큼은 생각. 그래. 자꾸 저한테 원리 설명을 요구하는데 제가 지금 그러면 제 낚시를 못하기 때문에 원리 설명은 너는 생략했습니다. 아빠를 괴롭히는 거야. 사연나 막 놀고 있는데 드라마 미치지. 개빡칠 걸. 근데 아빠가 그래. 안 그런데 나는. 자, 찌가 설 때 잡음이 조금 있으면 부력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은 목내림 일목까지. 소음이 있건 없건 일목까지 내려가는 게 손에 물 좋고요. 찍어가지고 지금 보세요. 그릇 하나 줬잖아. 목내림이 일목까지 안 내려가면 그릇이나 짠 그릇을. 저렇게 휘둘리다가 끝나버립니다. 정식하면서 해야지 이놈아. 네밥 달라고 뛴다 니 집. 니 자리에서. 방금. 초보자분들은 방금 고기 이걸 뜯다고 꼭 밥 기억하셔야 달라고. 돼요. 목내림을 그래, 깊게 그 시킨다. 타이밍이 안 주니- 진짜 그거 신호야? 그래. 기믹이야. 제 타이밍이 안 줘서 그래 밥을. 심주찌들 튜브톱 보면 일목이 조금 길잖아요. 잠기지 말고 버티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릇에 물 해가지고 거기까지 적셔가면서 가야죠 일단. 수건을 이거는 아니 수건을 물에 적셔 사모야. 버릴까? 아니 버리지 말고 수건을 물에 적시라고. 아똑 했잖아 똑. 이거 아니 여기 물 담고 싶어. 담아 그래. 뒤로 뒷그릇에 넘겨놓고 그거 버려? 뒷그릇에 넘겨놓고 이거. 그거 딱딱해? 그냥 감자. 아직 목내림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버려. 네, 버려. 저기까지 내려가야 돼. 네. 자 가라. 자, 목내림이 안 된 상태의 투척이 2회, 3회가 되면 뭐 국물 어차피 쓰는 건데 뭐. 금방 알붕어 쓰는 물이라고.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목내림을 식혀내는 게 우선인 거죠. 큰 그릇 하나 줄까? 이거면 쭉 튼. 오늘 아들이 저렇게 떠들었지만 다음 출조 때는 훨씬 조용해집니다. 내가 선수한테 가가지고 음. 갑자기
자, 목내림 되나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란지 알아? 뭐라지? 네, 시간 좀 볼게. 웃으면서. 자, 저기까지 갔죠. 집에 있는 거야. 땅이 걸려. 간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입질이 나와야 되는데 똑같지 않아? 제가 지금 그냥 막 채잖아요. 저기 채면 안 돼요. 내가 엑소스 처음 타는 저기서 몇 번 이렇게 꼬로록 꼬로록 막 건드리고 나와도 뒀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묵직한 입질만 챔질해야 돼요. 그래야 붕어를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입질을 보면 빠르고 짧은 게 있고 좀 묵직한 게 있거든요. 묵직한 거를 구별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입질 구별에 있어서. 저 경망스러운 것들은 다 그냥 없다 셈 치고 내려가지 못하죠. 저러다가 막 느닷없이 내려가면서 쿵 찍어버리는 그거는 챔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잡어 활성이 점점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목내림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뭐 못해? 그죠? 숨고가 뭔데? 방금 같은 입질이 좋은 건데요. 구간이 높아요. 저 구간을 깊게 해줘야 되는 거죠. 밥이 더 크고 풀림이 더 좋으면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덥고 그러니까 집중을 못해요. 저기서 전날도 정말 더웠거든요. 못하면 잘 못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조별 과제 조별 과제 옛날 여름 노지는 참 이것도 안정이 덜 됐어요. 옛날 여름 노지는 시원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되어 가다 보니까 점점 여름 노지 낚시가 힘들어진다는 느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예전만 못한 것도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뭐 투척하면서 떨고 넣기 하고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영상을 보면서 보였던 것들이 있는데 저걸 놓치진 않겠죠. 이것도 사실은 한 템포 더 가서 챔질해야 돼요. 급하다는 거죠, 지금. 저 때는 아마 저렇게 해서 빠른 템포로 계속 밥이 들어가다 보면 붕어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매 주기마다 공략을 할 때는 지금보다는 약간 더 진중하게 낚시를 했어야 맞아요. 조금 서두르고 있는 게 보이네요. 밥은 다 써버리고 실제로 전날은 집중해서 낚시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더위 속의 낚시는 좀 이런 부분이 있긴 해요. 자, 오늘은 심주를 보여드렸는데 고기는 작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목내림을 깊게 시키고 무게감이 있는 입질을 공략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은 고기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승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